2월 서울 호텔 아트페어 35억을 시작으로 3월 화랑미술제 177억, 4월 부산 화랑아트페어 250억, 5월 아트부산 746억, 조용아트 서울 91억, 6월 울산국제아트페어, 아트페어 대구 뱅크아트페어, 부산에서의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더 퓨리뷰 성수, 7월 어반브레이크 아시아프, 8월 서울 아트페어, 제주 아트페어 등이 있었습니다. 참 다사다난한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한국미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미술시장 규모를 약 5,329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198회차 박정수입니다. 작품 팔아 만평사고 만평사는 작업실 짓는 그날까지 미술만평은 만평이님과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알림종 꾹 눌러주시면 더 나은 미술만평을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재미있게 가고 있습니다. 미술만평을 처음 시작한 것이 2019년 9월 4일이 첫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여차저차 하다 보니 오는 다음 주쯤 되면요 200회차 미술만평이 되고 맙니다.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상반기 미술시장을 결산해 보면서 2022년에 난립된 군소호랑과 아트페어 이런 여차저차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도 좀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만 난립된 미술시장이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든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2021년 마지막 미술만평을 결산하면서 2022년에는 군소호랑이 난립할 것이다. 다양한 크고 작은 아트페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가 되면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미술시장이 좀 주춤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트부산의 746억을 기점으로 현재의 미술시장은 조금씩 주춤거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반해 경매시장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에 따르면요 미술시장 경매시장 상반기 총결산으로 거래액이 1,446억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사분기 우리나라 경매시장 낙찰 총액이 785억으로 상반기 1,438억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1998년 이후 1분기 최대 실적을 올렸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결산에는 작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작년 1,438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기 아트페어 또한 2021년에 비해 2배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가 6월 이후 진행된 아트페어의 결과만 보더라도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국면이 선명합니다. 경매시장이요 1사분기 지나면서 지난해와 비슷하다면 미술시장이 호황이 멈추고 소강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만합니다. 좀 둔화되었다고 봐야 마땅하죠. 상반기에 아트페어에서 2배 이상의 신장을 했다면 경매시장도 2배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유가 변동,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요인일까요? 여기에 이어지는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문제겠죠. 코인과 주식의 하락,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유자금 동결에 이은 미술 투자에 대한 여유 상실이라고 이유를 들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2005년과 2007년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급격한 호황이 2008년 금융위기에 의해 급격히 하락한 경우와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의 붕괴와 모기지론의 증권화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었죠. 당시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기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상당히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회복을 빨리 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시장은 다시 호황의 경우로 접어들지 못했다는 경험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때와 양상은 다르지만 현재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코인 시장의 붕괴, 주식 시장의 하락 이런 요인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기다가요 MZ 세대의 겁없는 미술 투자와 구매 열기가 식었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현재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역 수지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지표가요 2008년 이후 최악의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사분기 무역 수지 적자 또한 2008년 같은 시기 이후 최대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요, 뉴스 보면 아시잖아요. 4.8%를 기록하면서 2008년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2008년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하반기 미술 시장이 2008년, 2009년 그러니까 2009년에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 얼어붙었던 고가는 양상을 달리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요. 9월에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 키아프 플러스까지 대형 350여 개 갤러리에 참여한 초대형 아트페어가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술 시장에 대형 자본이 오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봅니다. 반면에 소소한 미술품 거리는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낮아질지 모른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2021년과 2022년에 거래된 MZ세대의 미술 작품이 리세일 시장에 등장할 경우가 다소 걱정됩니다. 짧은 시간에 급격한 가격 상승과 판매고를 기록한 이들의 작품이 경매나 인사동 등지에 등장할 경우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미술 투자로 구매했던 작품이 리세일되지 않을 경우 MZ세대 미술 애호인들, 미술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퇴보가 없습니다. 언제나 앞으로 나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이후 2023년이 되면요, 아트페어도 종목별 수준별로 정리될 것이며 미술시장의 새로운 대안이 개척될 것이 분명합니다.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자신의 위치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충 상반기 결산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